안녕하세요. 저 인테리어 관련해서 영상을 좀 올릴까 싶어서 이제 그 영상을 녹화 중인데, 먼저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기초적인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인테리어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견적은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실제 뭐 견적가는 얼마쯤 나오는지, 그리고 작업을 끝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차례대로 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테리어에 대해서, 특히나 뭐 아파트 아니면 주택 아니면 상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먼저 인테리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파트를 먼저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아파트 한 개 샀어요. 샀는데 한 5년 전이나 뭐 한 8년 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보니까 깨끗해요, 아파트가. 그래서 뭐 싱크대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도배만 하면 되겠다, 아니면 뭐 바닥만 바꾸면 되겠다, 그러면 굳이 인테리어 업체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왜냐하면 도배는 그냥 동네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뭐 도배 뭐 이렇게 뭐 홈 인테리어 하면서 쪼매나게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서 그냥 도배지 고르시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는 솔직히 인테리어 업체가 뭐 참여할 필요도 없고 다이렉트로 하시면 되고, 뭐 비용은 뭐 어차피 똑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끼나 안 끼나 어차피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체는 많은 일을 이제 도배하는 팀들에게 주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다르죠. 다이렉트로 소비자가 그냥 일반 그거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결국은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머리 아프게 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욕실만 바꾸고 싶다, 그것도 요즘에 욕실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딱 와서 욕실만 딱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욕실 전문 업체를 찾아서 하시면 되고, 내가 싱크대만 바꾸고 싶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싱크대 업체를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아파트 전체를 올 리모델링 좀 하고 싶다. 왜냐하면 등 위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등도 좀 다 바꿔야겠고, 그리고 간접등도 좀 설치를 해야겠고, 그리고 싱크대도 싹 뜯어내고 체결을 완전히 다 하고 나서 새로운 완전히 그냥 그 밑에 보일러 빼고 다 좀 바꾸고 싶다. 문도 좀 휘어진 것 같고 문틀도 바꾸고 싶고, 그럴 때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테리어 구조란 게 보통 우리가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술자를 부릅니다. 기술자를. 만일에 목수를 부르죠. 목수를 부르면 목수는 자기 연장하고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만. 그러면 그 모든 자재라든가 들어가는 자재들을 다 인테리어 업체가 사서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고, 그리고 작업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 계획을 좀 짜가지고. 그리고 시트도 똑같습니다. 뭐 칠도 똑같고 모든 재료를 인테리어 업체에서 선정해가지고 넣어줍니다.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기술자죠, 기술자. 그래서 자재는 업체에서 되고, 그리고 기술자가 오는 겁니다. 기술자. 이게 목수가 될 수도 있고 시트 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도배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하고 일하는 도배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공만 하러 오는 겁니다. 도배지를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도배지는 뭐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사서 넣어줍니다, 자재를.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조율, 철부터 시작해서 목작업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조율하면서 감독하는 게 인테리어 업체죠. 그래서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러니까 설계라기는 하긴 못하지만 리모델링을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좀 규모가 크면 3D 도면을 뽑고, 그냥 소규모 뭐 아파트 45평 뭐 32평 아니면 좀이나 상가 뭐 20평짜리 30평짜리 같으면 그냥 가도면으로 그냥 대충 그려서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죠. 왜냐하면 그건 도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모든 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뭔가 새로 바꾸고 싶을 때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럼 비용은 얼마쯤 할 것이냐. 제가 그 인테리어 한 지가 한 2년쯤 됐는데, 할 때, 제가 그때 할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100이었습니다. 평당 100. 이 평당 왜 100이었는가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당 100이었는데
이제 벌써 그게 12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때 물가가 어땠냐 하면, 자, 목수가 있습니다. 목수가 가장 꽃이죠, 인테리어에서는.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도배팀이 있습니다. 뭐 철거가 있겠지만 철거는 별개로 치고, 목수가 작업해 놓으면 그 마무리를 뭐 시트팀, 뭐 7팀 하는데 마지막엔 도배가 끝냅니다. 그래서 목수 그때 임금비가 19만 원이었어요. 도배가 14만 원이었어요. 12년 전입니다. 요렇게. 근데 지금은 얼마냐? 23년입니다. 23년. 자, 목수 인건비. 목수는 팀으로 움직입니다. 팀으로.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고, 그게 한 명이 최소한 2명, 아니면 3명, 4명 팀으로 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팀의 그 리더를 뭐 일본 용어가 많다 보니까 오야지라 그러는데, 오야지가 받는 페이랑 같이 따라오는 목수가 받는 페이가 달라요. 그게 또 시스템이 또 왜 다르냐면, 이게 그 목수들도 다 개별 사업자 비슷하게 각자의 거래처가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 거래처가. 그래서 제하고 거래하는 목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할 때는 그 목수가 오야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팀 중에 다른 사람 또 어떤 인테리어 업체하고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팀장이 오야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야지가 되면 뭐가 다르냐? 이 리더라 그러죠. 그냥 리더라고 할게요. 제가 오야지는 말하면 그렇고, 이 리더가 연장을 다 가져옵니다. 모든 연장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이 얼마나 많으냐면, 뭐 기계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 보통 이 스타렉스 차 한 차 가득 싣고 옵니다. 연장을. 그래서 그 연장을 세팅해서 풀고, 그리고 같이 오는 목수들은 자기가 서리 타카만 가져오죠. 그냥 이렇게 에어건으로 쏘는 거 있잖아요. 탕탕 쏘는 거. 그 에어건 타카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든 연장을 리더가 가져오기 때문에 이 리더의 임금비랑, 그리고 책임을 이 오야지가 지죠. 모든 책임을. 페이도 오야지가 팀원한테 주는 거고, 우리는 인테리어 업체는 그 오야지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작업 지시를. 각각의 목수가 있지만 개별 지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야지하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팀원들도 인테리어 업자가 뭐 하락한다고 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그 오야지가 하락해야지 하지. 그래서 왜냐하면 책임 오야지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데, 자, 그렇게 목수 오야지 임금비가 얼마냐면 지금은 38만 원. 그리고 같이 오는 목수는 28만 원입니다. 물론 A급이고 요도 A급입니다. 뭐 전섭 목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 A급인데, 이제 오야지 책임비는 목수가 38만 원, 28만 원입니다. 그러면 도배는 얼마 하느냐? 지금 23년 현재 도배는 27만 5천 원입니다. 임금비가. 식대도 별도입니다. 뭐 업체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거의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한 뭐 80% 정도 인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얼추 따지면 한 1.8배 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12년 전에 비하면 지금 임금비가. 자, 이렇게 임금비가 이렇게 인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재값이 뭐 MDF 합판이든 뭐든 이렇게 모든 자재값이 12년 전에 비해서 딱 2배가 올라져 있습니다. 2배가. 뭐 2배보다 더 오른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원체 그 자재가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2배 이하는 없습니다. 다 2배가 넘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어떤 건 3배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평당 공사비를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 스타트가 평당 200입니다. 200. 그래서 32평 아파트를 손대면 그 기업 가볍게 6,400이에요. 그냥 대충 해도. 그래서 이 인테리어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인테리어 업체가 마진에 가져가느냐? 옛날처럼 마진에 가지도 못해요. 원체 투명화돼가지고. 그래서 뭐 많이 가져가면 15%, 보통 10%, 한 20% 넘게 가져가면 공사가 날린 공사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업 이유는 보통 한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평당 200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데에서는 제가 이제 견적을 어떻게 뽑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견적이 왜 평당 200이 나오는지, 그리고 평당 200으로 하면 공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설명해 드리고, 일단 아파트부터 하면, 아파트도 그렇고 뭐 상가도 그렇고 다 그 어떤 공사 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올 리모델링 한다고 쳤을 때 올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면 먼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한 이틀 정도 하죠. 철거를 하고 철거가 끝나고 나면 목공사를 합니다. 목수팀이 들어와서 그러면 목공사 할 때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 배선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마감하고 나면 전기 배선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 목공사 마감 전에 전기 배선을 이렇게 난연파일, 요즘은 난연파일 안 쓰고 이렇게 후렉시브로 쓰죠. 후렉시브로 다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전기도 예전에 난연파이프 할 때는 소수가 오면 되는데 후렉시브는 이게 뭐냐면 철처럼 된 거 알루미늄이 헐쩍거리는 그건데 그건 혼자 던지지도 못해요. 무조건 2명이 와야 돼요. 그냥 그거 하나 던지는데. 그래서 후렉시브로 다 던져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목공사를 하고 나면 그 목공사는 나중에 뭐 공기가 다 이타하면 같이 타일 공사도 같이 합니다. 목공사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타일 공사 뭐 주방 타일이라든가 화장실 타일 같은 거 공간 영역이 다르니까 좀 부대끼지만 같이 하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목공사가 끝나고 타일 공사 끝나면 이제 마감 보통은 수장 공사라 그러는데 마감을 하죠. 마감을 하는데 마감을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7마감 했어요. 7마감 했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다 보니까 민원도 심해지고 그렇다고 또 수성칠을 뿌리면 옛날 라카칠처럼 안뜻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수성칠을 뿌리는 분도 있는데 또 수성칠이 7팀을 부르면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은 7 대신 그냥 시트로 바꿔버립니다. 시트로 감아버리죠. 그래서 이 시트로 감는 거를 감안해서 목공사를 마감을 이제 MDF로 마감하느냐 아니면 칠을 할 것 같으면 석고로 마감하느냐 공사의 그 어떤 마감재가 달라집니다. 목공사를 할 때 물론 뭐 가벽을 세우고 뭐 위에 천정을 새로 만들고 뭐 다 하는데 마지막에 마감할 때 칠로 할 것 같으면 석고 투프로 쳐야 되고 시트 바를 것 같으면 MDF로 마감하죠. 왜냐면 본드 발열을 해야 되니까 시트로.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보통 마루를 바꾸죠. 왜 도배를 하기 전에 마루를 하느냐 하면 이게 마루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루 팀이 걸레바지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걸레바지를 돌려놔야 나중에 도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걸레바지 없으면 도배를 못하기 때문에 마루팀이 먼저 들어옵니다. 아니면 목작업할 때 걸레바지를 미리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루팀이 나중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마루의 마감이 끄트머리가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통 가장 마지막은 도배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마루를 깔고 나면 보양을 하죠. 우리가 키스 나지 말라고 보양을 다 하고 나서 도배팀이 들어와서 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 도배할 때 이제 화장실 도기 달고 그리고 싱크대 들어오고 도배하고 나면 이제 전등을 설치하죠. 전등 스위치류 이렇게 설치하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입주 청소죠. 마지막에는 입주 청소라는 게 단순히 이사할 때 청소가 아니고 이렇게 도배주도 그렇고 모든 이렇게 건수된 건데 이렇게 먼지가 되게 많이 묻어 있어요. 창틀도 그렇고 창도 그렇고 그래서 한 3-4번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인테리어 입주 청소는 일반 이사 청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청소를 굉장히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좀 나오고 그래서 하면 자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 보통 이제 이틀 잡죠. 2일 잡습니다. 목공사는 이제 하기 나름인데 목공사를 아파트 공사에서 4일을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벌써 얼마입니까? 목수가 3명 보통 작게 들으면 3명인데 3명이 들어왔을 때 3명의 그 보조하는 목수 뭐 이렇게 자재 올려주고 하는 그 이제 곤방하는 분이 한 명 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목수가 그거 올리고 있으면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가성비가 없으니까 곤방하는 이제 뭐 주변 정리 청소하고 하시는 분을 한 분은 이제 우리가 잡부라 그러는데 그분을 한번 땡겨오죠. 그러면 자 38만 원, 28만 원,
28만 원, 14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24, 8 이해하면 딱 108만 원입니다. 108만 원 하루에 식대하고 하면 한 4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12만 원입니다. 자, 하루 인건비가 112만 원 날아갑니다. 112만 원. 5일, 4일 해버리면 440만 원이 날아가 버리죠. 이게 440만 원이 날아가면 자재비가 한 2, 300만 원 날아갑니다. 또 몸만 있는 인건비니까 자재값이 또 그만큼 나가겠죠. 그래서 이게 목수일이 4일이냐 5일이냐 6일 하느냐 아니면 3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공사 금액이 좌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수가 일을 많이 벌려놓으면 마감도 그만큼 일이 늘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수가 우리가 가장 마감에서 돈이 안 드는 게 도배인데 목수가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놓으면 그거에 칠 마감을 하든 시트 마감을 하든 뭐 마감에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수가 만약 한 5일 했다 아니면 6일 했다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뭐 엄청나게 가기는 못하지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입주 청소까지 하면 이게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며칠 걸리느냐 보통 4주 정도 걸립니다. 4주. 왜 4주냐 하면 아파트 경우에는 토, 일, 일을 못합니다. 토, 일, 일요일. 그리고 우리가 목수 일 시작이 보통 인테리어가 7시 반, 8시부터 시작하고 5시까지인데 아파트는 대부분 9시 30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민원이 없는 아파트는 9시부터 할 수 있는데 대부분 9시 이후에 다 출근한 이후에 할 수 있고 그리고 4시 30분 되면 철수해야 한대요. 사람들 복귀하기 전에. 그래서 그 일하는 시간이 2시간이 줄어버려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그래서 일량이 생각보다 마치 쳐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공휴일 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철거 이틀 들어가죠. 목작업 한 4일이나 5일 한다 치면 한 주 날아가잖아요. 거기에 뭐 전기 작업 들어오고 뭐 화장실 작업 들어오고 그게 동시에 다 못 들어요. 따로따로 들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중간에 또 어쩔 수 없이 공기상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쉴 수밖에 없는 데가 기간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를 빠뜨렸네요. 요거 할 때 창호도 있습니다. 창호는 옵션이라서 요즘에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창호까지 바꾸게 되면 목작업이 더 늘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확장할 때 창호를 바꾸죠. 확장할 때.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견적을 일일이 하나씩 정리하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견적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리고 공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견적을 제가 내드리면서 설명해드리고 전체 공사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철거, 목공사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감 공사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일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창호도 확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마루도 바꿀 것인지 마루를 바뀌지 못하니까 바닥이죠. 바닥. 뭐 우리는 보통 강마루나 아니면 온돌마루를 바꾸는 거 마루라 그러는데 바닥을 바꾸고 있고 말 것인지 그렇게 뭐 싱크대 교체하고 전등 다 교체하고 세주 교체하고 뭐 이렇게 쭉 하고 나면 입주 순서까지 타이트하게 했을 때 사주고 좀 이게 일정이 중간에 업자들하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왜냐면 인테리어 업체가 그 직원을 쓰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 업체는 보통 좀 규모가 크면 도면 그리는 여직원이 몇 명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장 감리하는 기사가 있는 거지 실제 시공자는 없어요. 다 그냥 개인 사업자처럼 옵니다. 그냥 기술자들이. 그래서 그 일정이 서로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현장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보통 인테리어 공사하기 한 2주 전부터 이제 일정을 서로 잡죠. 특히 목수들은 현장 한번 들어가면 아파트야 뭐 3, 4일이지만 뭐 길어봐야 5일, 6일인데 상가 같은 경우에 뭐 커피숍 한 100평짜리 들어갔다. 그러면 한 2주에서 3주 묶여버리거든요. 공사하는데. 그러면 내가 쓰는 목수는 왜냐하면 늘 같은 목수였어요. 물론 오랜 기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여러 개 몇 명 바꾸겠지만 나중에 마지막에는 한 명하고만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일이 편하니까 내가 그냥 구두로 말을 하면 서로 이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배려해서 일을 해주거든요. 근데 1,000만 원 목수하고 일을 하면 책임을 이제 본인이 져야 되는 거야. 목수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목수는 이제 돈만 받고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늘 자기가 쓰는 목수하고만 하거든요. 그럼 그 목수가 다른 현장에 또 들어갔어요. 그 목수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업자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 뭐 커피숍 200짜리 공사 들어갔다. 그러면 보통 4주 공사예요. 4주 목자금만. 그러면 4주 동안 나는 현장을 못 돌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몫을 땡겨올 수도 있지만 굳이 급한 일이 아니면 다른 몫을 땡겨오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주죠. 서로 일정을. 근데 이쪽에서 급하게 달라 그러면 이제 다른 차선의 몫을 선택해서 불러오죠. 그래서 그런 일정을 먼저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팀들도 똑같습니다. 특히 뭐 싱크는 뭐 주문은 상관없지만 그 타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귀합니다. 요즘에 타일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 일정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미리 한 최소한 보름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미리 선약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타이트하게 가는데, 그래도 한 2, 3일은 공백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4주라는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것도 타이트하게 했을 때.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느슨해지면 보통 5주까지도 걸리죠. 32평 아파트 올리 모델링 해보면.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라는 게 어떤 건지, 물론 상가도 똑같고 주택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방식은. 그래서 인테리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인테리어 업체가 참여하는 게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 제가 디테일하게 철거 비용은 어떻게 나오는지 견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